후크 마이너스 톤형 속도형 마이너스 1500자 BGM1 시작 은은한 현악. 새벽 병원 호출음이 방 한가운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긴장감이 전해져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숨소리와 낮게 깔린 의뢰인의 목소리가 겹쳤지요. 오늘도 응급이라네요. 그녀는 더 말하지 못하고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민입니다. 올해 48살이고 15년째 사설 탐정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경우입니다. 매일 똑같던 일상이었지만 남편의 행동이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이 변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첫 상담에서 그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그녀가 보내온 응급 호출 캡처와 부재중 통화 녹취를 사건 폴더에 담아두었습니다. 탐정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증거 자료들이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평범한 불륜 의심 사건인 줄 알았어요. 남편의 행동 패턴이 바뀌고 늦은 시간 외출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들이 전형적인 증상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은 처음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뜻밖의 반전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의뢰인이 보내온 자료들을 보면서 첫 번째 의문점이 생겼어요. 호출음 시간과 실제 응급 상황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나중에 중요한 열쇠가 되곤 합니다. 겨울밤 찬 기운이 손등을 스칠 때마다 셔터를 더 꽉 눌렀습니다. 본격적인 미행 조사가 시작됐어요. 새벽 시간대에 병원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기로 했거든요. 새벽에 들어온 여인은 코트를 급히 벗고 진료실 문을 닫았고 1시간 뒤엔 각자 따로 나왔지요. 첫날 관찰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새벽 2시쯤 한 여성이 병원에 들어왔는데 응급 환자치고는 너무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여성은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응급 상황이라면 그럴 여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더 이상하게 것은 진료가 끝난 후였어요. 남편과 그 여성이 따로따로 나왔거든요. 환자와 의사라면 함께 나와서 처방전이나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할 텐데 왜 따로 나왔을까요? 주차권 시간과 출입카드 로그를 붙여보니 알리바이를 만들기 좋은 동선이 보였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더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어요. 그 여성의 출입 시간과 남편의 출입 시간 사이에 미묘한 간격이 있더라고요. 첫날은 관찰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탐정 일을 하다 보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거든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에 판단해야 해요. 야간 출입카드 로그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여성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벽 시간에 병원을 찾았어요. 주차권 타임스탬프도 흥미로웠어요. 진료 시간치고는 너무 길었거든요. 단순한 응급처치라면 30분이면 충분할 텐데 매번 1시간 넘게 머물렀어요. 며칠 동안 관찰을 계속하면서 사진도 찍고 시간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서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이 사건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알게 됐죠. 커피 향이 짙은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남편 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미행 조사를 하던 대상이 직접 탐정 사무소에 나타난 거니까요. 제 아내를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이혼을 요구받았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내가 저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아내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같은 부부가 서로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거니까요. 같은 날 아내는 증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격앙됐죠. 아내에게 남편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 사람이 뭔 소리를 했을지 뻔해요. 자기는 결백하다고 했겠죠? 양쪽을 동시에 받지 않는 원칙을 알리고 의뢰인은 유지한 채 사정을 더 듣기로 했습니다. 탐정업계에는 불문율이 있어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한쪽만 의뢰를 받는다는 원칙이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양쪽을 동시에 도울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로 결백해 보였거든요. 의뢰서 접수장에 남편 서명을 받으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최근에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원래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요즘은 늦게 들어와요. 핑계도 애매하고요. 친구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친구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휴대폰도 예전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고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해요. 그런데 제가 옆에 있으면 화면을 가려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오히려 아내 쪽이 더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프린터 굴러가는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증거 분석에 들어갔어요. 응급 호출 시각, 카드 영수증, 동선 메모를 한 장의 분석표로 겹쳐봤죠. 먼저 남편의 응급 호출 기록을 병원 시스템과 대조해봤어요. 놀랍게도 모든 호출이 실제 응급 상황과 일치했어요. 남편은 새벽에 실제 수술분만이 있었고 오픈날엔 혼자 바에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CCTV 영상도 확인해봤어요. 남편이 새벽에 나가는 모든 경우가 정말 응급 상황이었더라고요. 환자들이 실제로 와서 치료받고 가는 장면이 다 찍혀 있었어요. 그 젊은 여성도 실제 환자였어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였는데 직장 때문에 새벽 시간에만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에 혼자 간 것도 확인했어요. 동료 의사들과 가끔 만나서 맥주 한잔 하는 정도였어요. 다른 여성과 만난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반면 아내 쪽에서 고급 빌라 등기부가 다른 남성으로 바뀐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였어요. 강남 지역의 고급 빌라가 2달 전에 아내 명의에서 다른 남성 명의로 바뀌었더라고요. 분석표를 만들어서 호출 시간, 영수증, 등기부를 비교해보니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산 비싼 속옷도 사실은 아내가 요청한 거였어요. 아내가 요즘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 조금 변화를 줘봐라고 해서 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잠금도 아내가 보안 때문에 복잡하게 하라고 해서 바꾼 거였어요. 의료진은 개인정보 때문에 보안에 신경 써야 하거든요. 프린트된 분석표를 보면서 진실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남편은 정말 결백했고 오히려 아내 쪽에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등기부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 남성의 신상 정보도 나왔어요. 아내보다 10살 어린 사업가였어요. 고급 빌라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현장을 포착했어요. 아내가 그 젊은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죠. 아내는 한참 어린 남성과 다정했고 600만원짜리 코트 고마워라는 말이 녹음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예요. 등기부에는 2달 전 소유권 이전이 찍혀 있었죠. 아내가 남편 모르게 그 빌라를 그 남성에게 넘긴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약 포장지를 건네며 이번엔 확실이라 속삭였고 남편에게 약을 쓰려 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약사인 아내가 남편에게 해로운 약물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행히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발각됐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니까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빌라뿐만 아니라 아내 명의의 다른 부동산들도 그 남성에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현장 사진 타임스탬프를 보면 두 사람이 자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을 노려서 만났던 거죠. 이번엔 확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 더 조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키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약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악용해서 남편을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 젊은 남성도 단순한 애인이 아니었어요. 전문적으로 중년 여성들을 속이는 사기꾼이었던 거죠. 아내는 그의 먹잇감 중 하나였어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남편에게 보고했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 합의서 종이를 꽉 눌러 도장을 찍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남편은 아이 양육과 일터를 지켰고
아내는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 각서를 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남편이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아내에게 불리했거든요. 이혼 합의서 사본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얼마 뒤 그 젊은 남성은 빌라를 팔고 사라졌고 아내는 집도 사람도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런 사기꾼들의 수법이거든요.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사라지는 거죠. 아내는 모든 재산을 그 남성에게 넘긴 후에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아버지 건물의 약국 임대도 정리되며 그녀의 말년 핑계는 힘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며느리의 배신을 알게 된 후 약국 임대 계약을 해지하셨어요. 당연한 조치였죠. 결국 아내는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남편도 아이도 직장도 재산도 모두 날린 거죠. 이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이 많아요.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어떤 끔찍한 일까지 저지를 수 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약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그 지식을 악용하려고 했다는 게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반면에 남편은 끝까지 성실했어요.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노력했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며칠이 지나서야 마음이 정리됐어요. 이런 복잡한 사건을 담당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사건 노트 마지막 장엔 한 줄이 남았습니다. 증거가 감정보다 앞서야 한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객관적인 증거부터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만약 처음 의뢰인인 아내의 말만 믿고 조사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남편을 불륜남으로 몰아가고 진짜 가해자인 아내는 계속 피해자 행세를 했을 테니까요. 오늘도 새 의뢰 전화를 기다리며 같은 메모카드를 책상 앞에 붙여둡니다. 탐정이라는 직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단순하게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비교적 명확했어요. 한쪽은 완전히 결백했고 다른 한쪽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으니까요. 메모카드와 사건 노트를 보면서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을 텐데 항상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진실을 놓치기 쉽거든요. 특히 의뢰인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위험해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일상에서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감정보다는 사실과 증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이 들면 다그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는 게 좋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탐정처럼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성급한 판단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됐어요. 첫인상이나 초기 정보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이런 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아닐까요? 만약 결혼이든 연애든 뭐든지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고 뭐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돈이 붙어서 그런 거겠지만 행복이란 게 그냥 평범하게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게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